이거는 라벨드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에다 라벨을 붙이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 이걸 쓰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편의상이에요. 쓰다 보면 이걸 왜 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복사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calculate라고 하는 펑션을 지정했는데, 얘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렇게 value 펑션 아규먼트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아규먼트 네임인 건 맞는데 앞에 뭐가 있죠. 그리고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앞에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색깔을 보시면은 얘와 얘는 색깔이 같이 흰색이고 얘와 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이런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에디터가 서로 두 개를 구분해서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냥 에디터가 워낙 좋은 기능이에요. 에디터의 뛰어난 기능. 이렇게 딱 우리 개발자들이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보시면은 얘와 얘는 같은 종류이고 얘와 얘는 같은 종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아규먼트 네임은 얘입니다. 얘랑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얘하고 색깔이 같은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에디트의 기능이에요. 해서 이 펑션 내에서 이 아규먼트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됩니다. 이 멀티플라이어 혹은 add and 혹은 value. 그리고 이 펑션을 호출할 때, 밖에서 호출할 때는 또 별칭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add나 multiply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임드 아규먼트잖아요. 아규먼트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순수는 이 add가 먼저 나오든 혹은 multiply가 먼저 나오든 상관없죠. 그렇죠? 펑션 내부에서는 아규먼트의 공식 정식 명칭을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펑션을 밖에서 호출할 때는 별칭을 써서 호출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니까 아규먼트 이름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쓰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labeled labels can be used a kind of a comment. 코멘트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아규먼트가 뭘 하는지를 단어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 다음 걸 볼까요? 다음에 라벨 shorthand syntax. 이건 뭐죠? local variable 라벨드 아규먼트와 같은 이름일 때 그럴 때는 짧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quantity 세 개의 베리어블 복사해서 넣죠. 세 개의 베리어블 세 개 먼저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 값도 할당을 했죠. 다음에 calculate total cost에 요런 값을 전달했습니다. 여기다 5.0 들어갔을 거고 10.0, 0.2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calculate total cost에 이번에는 quantity, unit price, discount만 적었고 그런 다음에 뭐가 없나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값이 없어요. 따로 별도의 값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적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플롯 해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까지 같이 지정을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같은 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라벨드 펑션이잖아요. 라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할 때 quantity 그리고 unit price 그리고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값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값을 할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미 베리어블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죠? 선언되어 있을 때는 이 값을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원래 얘기 들어야 될 게 quantity에서 quantity가 돼야 될 거예요. quantity도 들어가고
그리고 유니프라이스에서 유니프라이스 얘가 이익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스카운트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얘와 얘가 용어가 서로 같을 때는 얘와 얘가 서로 같잖아요. 같은 단위일 때는 이걸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략 예. 근데 이런 경우 이걸 실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개발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름이 가독성이 떨어져요. 코드의 가독성. 내가 적어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큐멘테이션 코멘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듈 코멘트이고 이 3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펑션 코멘트, 그죠? 펑션 코멘트이고 2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냥 대중적인 다분히 그냥 대중적인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2개입니다. 이제 이걸 레귤러 코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3개나 4개를 있는 경우 이 3개는 그리고 펑션과 타입과 펑션 쓰는 거. 타입이 아직 뭔지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좀 있으면 넣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모듈. 모듈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듈은 하나의 파일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의 파일이나 혹은 파일 이게 모듈이에요. 모듈. 이때 코멘트는 하나, 둘, 셋, 4개 쓰고 그리고 펑션. 우리 아직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타입이란 게 있어요. 이때는 얘의 코멘트는 3개. 그리고 기타 others는 2개. 이렇게 하면 정리됐죠? 자, 다음 페이지.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데프리케이션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들이 나중에 필요 없어 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지우는 경우 이렇게 deprecated라는 애트리뷰트를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쓰지 않는 경우 이렇게 deprecate 해가지고 표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펑션 모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플로우 컨트롤 둘, 넷, 여섯, 여덟, 11개 있네요. 이것도 두 번에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